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었다가 이제 누군가의 부모가 됐고, 또 여러분의 아들, 딸이 누군가의 자식이겠지만 누군가의 부모가 되겠죠. 자식이 성공하려면 어떤 부모라 해야 될까요? 자식이 성공하려면. 부모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주가 있고, 노력을 하는 사주가 있는데, 자식이 성공하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주를 가진 부모라야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성공시키려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데, 좋은 부모는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어떤 부모가 돼야 되겠습니까? 능력을 가진 부모가 됩니다. 능력을 가진 부모는 누가 됩니까? 부나 모나 둘 중 하나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죠.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왜? 이미 짝을 만나는 순간부터 자식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짝이 잘못 만났는데 그냥 연애해가 만난 짝이 아무리 대치동에 사건을 무슨 사건을 보내도 자식의 성공은 학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성들이 착각하는 게 애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뿌듯해요. 와, 내 새끼가 공부 잘하네. 잘된 앞으로 성공하겠네. 자식의 성공은 언제 나옵니까? 걔가 학교를 다 졸업하고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잡고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냐에서 자리를 잡느냐. 대학 졸업 후 빠르면 5년, 10년 안에 그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잘 키워놓고 내가 이렇게 키워놨고 좋은 대학 보내놓으면 잘 될 거고, 그 꿈만 생각하고 있잖아. 서울대학 보내놓으면 이래 잘 될 거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일 거고, 좋은데 시집장가 갈 거고, 그러면 내한테 잘해줄 거야. 여러분 다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하잖아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을 거고요. 사회에서 성공하는 자식이 있을 겁니다. 자식 중에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식이 자주성가는 발자가 있을 거예요. 부모의 도움 많이 못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천재를 뒷바라지 못했다. 그럼 천재는 그냥 범인이 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 되는 거니까. 일단 큰 대전제로 여러분들 자식을 결혼시키는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결혼은요, 거래입니다. 무슨 거래냐면 나에게 없는 걸 찾는 게임입니다. 결혼은 감정사랑 그딴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사랑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보편적 사랑으로, 물론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고 싶다면 절대 사랑과 감정으로만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결혼이 사랑과 감정으로 하는 겁니다. 반드시, 물론 팔자가 좋아가지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히 드문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은 제보고 예를 들지 말라는 게, 남자들이면 술, 담배 다 하는데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부분 저하고 술 먹으면 대부분 그 사람들 먼저 뽑거든요. 그러면 누가 건강하냐? 그래도 건강관리 제가 더 잘하고 있어요. 왜? 제가 타고난 체성 자체가 술을 잘 먹는 거고, 체질이 좋은 거고, 체력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하고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체력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나도 운동능력이 뛰어나니까, 운동능력이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 했으면, 당연히 그건 스포츠 쪽으로 발전하면 되겠죠. 스포츠, 당연히 그걸 했겠죠. 저는.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감정과 사랑으로 결혼하면 대부분 자신의 운명을 반등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적어요. 90%도 안 돼요. 90%면 안 돼요. 다 실패해요. 천생연분은 잘 없거든요.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한테 없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없는 육친이든 오행이든.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 근데 그 시너지 효과를 보는 중에는 하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자식을 놓을 것인가. 이게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제가 나이 많은 여자와 제가 30 넘은 여자를 결혼하지 마라고 하는 남자들한테 무조건 말합니다. 너 30 넘은 여자는 무조건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막 다 필요 없고 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왜? 이미 안 돼요. 이미 거기서 여러 가지가 쳐져요. 아니, 일단 기준에서 벌써 날려야 되는 그 제한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도 하면 안 돼. 술, 담배 많이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여자가 술, 담배 많이 먹었다. 술도 많이 먹었다. 담배 많이 피던 여자, 너 결혼하고 싶어? 네 자식이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는데. 남자도 담배 많이 피면 정자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자는 더해. 몸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결혼을 할 때는 자식을 만들어야 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만들어서 자신의 유전자를 통해서 어떤 자식 생산도 해서 인구도 느리지만 그를 통해서 부모가 어떤 한 인간을 만들어내서 사회에 공헌도 하고 사회에서 어떤 한 일원을 만들면서 인류 문명이 인류 문화가 발전하는 이런 걸 생각하고 나아야 되는 건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 나온 사람들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 나가고 경제 공동체를 가져가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경제적 부를 더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과 그런 기여를 했잖아요. 사회에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있어요. 뭐 그냥 술 먹고 뭐 연애하고 술 먹다가 생기가 결혼했는데 내 지금 주변에도 둘이나 있었거든요. 지금 다 돌싱이가 있어요. 내가 그러지. 술 먹고, 하면 안 되지, 그때는. 야, 술 먹고 애를 가면 그게 정상이 되겠나, 아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부터 나는 어떤 자식을 놓아야 되겠다는,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해서 가정을 가져야지. 그냥 그게 아니고 자기 성적인 욕구 아니면 여자들은 취집이라 하죠. 갈 데 없으니까 남자 만나가 뭐 인생을 고쳐보겠다 아니면 남자 만나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 아니면 뭐 그냥 이런 그런 단순한 이유들로 그냥 나 저 사람하고 살면 좀 편하게 나를 챙겨줘야 되겠다. 연애는요, 두 사람이 그래 해도 됩니다. 명리학을 볼 때 결혼의 궁합은 핵심은 자식입니다. 어떤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궁합 볼 때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안 해요. 저거 둘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결혼은 사랑이다, 연애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자꾸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저거 좋아서 만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만났는데, 여러분들 개인의 팔자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삐뚤어지고, 보는 눈이 수준이 낮은데, 어떻게 좋은 수준 높은 사람 만나겠단 말입니까? 이명웅이 음악 듣는 애가 어떻게 조성진 음악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잠아서.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뉴진스 이런 거 듣는 애들이 어떻게 레드제플린 이런 음악을 듣겠어요? 같은 대중음악을. 어떻게 비틀즈를 듣겠어요? 찾아볼 생각도 안 해요. 그걸 우리가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을 사랑과 연애를 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그냥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수준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좀 잘 나가는 집안들은 자기들끼리 뭉치냐? 그걸 뭉치고 또 교육을 그래 하느냐? 뭔가 서로 수준을 높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예인하고 예쁘다고 결혼해봐야 뭐합니까? 고현정이니까 결국은 답 안 나오거든. 예뻐도 성격 만나보기 지랄갖고 안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승화하면 1번은 결혼입니다. 1번은 결혼. 어떻게? 나에게 부족한 육친을 메꿔서 조금이라도 보완을 시켜서 어떻게 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아서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워서 미래에 어떤 나한테 부모한테 효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건지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짝을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헌팅 포차에서 고르지 말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짝을 잘 만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자식을 놓을 때
그리고 자식을 키울 때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를 정확하게 알고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알고 키우느냐? 자식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식이 가진 능력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서 나옵니다. 절반은 배우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왜 배우자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사람은 자신이 배우자를 맞을 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기에게 잘 맞는 띠가 한 세 개 정도 있고, 자기에게 안 맞는 띠가 한 7, 8개 있어요. 그리고 절대 만나지지 않는 띠, 만나면 안 되는 띠들이 있어요. 그게 한 3개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좋은 띠가 3개 정도 있고, 나머지 6개는 뭐, 그다지 뭐, 만나가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거고, 나머지 3개는, 2개나 3개는 만나면 안 되는 짝들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궁합 볼 때, 위에 3개를 만나는 경우가 10% 미만이에요. 밑에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중간에를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다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왜? 둘이 만나고 시너지 효과를 안 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그런 생산자가 되는 거죠. 남자의 씨가 안 좋을 때는 여자의 이거 잘 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사과가 요랬는데 김해에 사과를 심으니까 잘 안 되더라. 이거를 어디 대구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사과라도 잘 자라죠. 와인이 마찬가지거든요. 와인은 그 포도 품종이 때로와 그 땅에 잘 맞이 됩니다. 그래서 피노누아는 품종이 있고 뭐 네비올라는 품종이 있는데, 네비올라 같은 경우는 이태리에 있으면 잘 되고 다른 나라 가면 변해버려요.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씨에 있던 이거 확장성이나 여러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반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자에게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여성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고 자신의 팔자를 고치고 싶으면 정말 남자 잘 골라야 됩니다. 나한테 들어온 씨가 뭐냐에 따라서 자식이 달라지거든요. 그 정말 결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신중하게 안 하죠. 내가 위에 골라줘도요, 밑에가 고릅니다. 대부분 사람들. 왜? 밑에가 마음에 들거든. 버겁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상승원 이렇게 말하죠. 상승원이 위에 거는 아니요. 위에 거는 상승원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있잖아요. 본인들의 그 팔자를 바꾸려고 하는 결혼은 거의 연애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 실험실에 이거 실험하듯이 요 사주는 요 사주하고 붙여놓아야 됩니다. 감정은요, 나중에. 그래서 그랬어요. 결혼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연애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정과 의무감으로 사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남자가 정말로 이상하게 생기지 않으면요, 둘이 만나면 정 붙어요. 그리고 손 좀 잡고 다니고, 키스하고 관계 가지고 나면,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 정 붙어요. 정말로 뭐 이상한 몸매를 가지거나 정말 이상하게 생긴 거 아니면 정 붙습니다. 무조건 김태희처럼 이뻐야 되는 줄 압니까? 안 그래도 다 붙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한테 잘 맞는 띠를 만나잖아요, 서로가. 그러면 나한테 잘 맞는 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자가 발현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IQ가 110인데 100밖에 안 됐는데 이거 조금 잘하면 110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놓은 자식이 IQ가 나보다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또 이것도 환경이 좋아가지고 엄마가 자식에게 더 신경을 쓰는, 가정이라는 데 신경을 쓰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를 갖고 있다면 IQ 100인데 110일 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또 그걸 잘 키우고 살점까지 붙였네. 그래 해야 성공하는 자식이 나오는 거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 개천에서 용이 왜 안 나오냐고요? 다 개천에서 미꾸라지끼리 지금 만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개천에서 벗어날 생각을 본인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개천에서 아무리 공부시키고 개천 해보면 뭐합니까? 낳은 아가 용이 아닌데 미꾸라지인데 하다못해 낳은 아가 동화명 같은 거라도 있어야죠. 이종교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동종끼리 만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이종교배를 해야 발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이종교배 되는 짝이 바로
궁합이 좋은 짝입니다. 당신의 눈에 맞는,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눈에 혹 들어오는 그런 이뻐 보이는 그런 만만한 상대, 당신이 볼 때 만만한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요. 당신이 볼 때 어려운 상대고, 당신이 볼 때 공경스러우고, 당신이 볼 때 존경할 만하고, 당신이 볼 때 우러러 볼 만한 서로의 배우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성스러워야 되는 거고, 정말로 이게 존경받아야 되는 거고, 결혼은 어려운 행위입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더 어려운 행위입니다. 엄청난 책임감과 의무감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그냥 둘이 잠시 붙여주는 접착제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둘 다 안 됐다. 방법 없느냐? 약간 있죠, 하나. 하나 있죠. 일단 자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자식이 가장 맞는 성공의 길을 찾으세요. 뭐냐면, 부모의 사주와 자식의 사주가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다 안 됐어. 일단 결혼했어. 근데 지금 아를 키우고 있는데, 답이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의 사주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자식이 무엇을 할 운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 사람인지, 그렇다면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부모 둘 중에 누가 갖고 있는지, 둘 중에 누가 희생을 해야 되고 누가 더 전력을 가야 되는지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몰아줘야 돼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의 그게 필요하겠죠. 희생이 필요하죠. 왜? 한쪽의 거를 더 짜놔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의 헌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헌신이 필요하다. 부모가 한가인이 시험 하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밤미음하고 이러는 거. 근데 한가인이 하는 것 중에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 밥을 지가 안 먹이더라고. 제가 데리고 다니는 학원 다닐 시간 좀 쪼개가 밥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건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 밥이 중요합니다. 밥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밥 해먹이는 게 중요합니다. 밥을 잘 해먹이고 아니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재벌집에 이런 건데 내가 밥은 우리 가정부나 요리사가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메뉴를 짜고 뭘 하고 하는 걸 정하는 게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기술은 그 사람한테 시킬, 셰프가 마찬가지입니다. 양식 셰프들은 본인이 다 메뉴 짜가지고 본인이 주방에서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 다 관리 감독에서 그 퀄리티가 나오게 하잖아요. 그것도 엄마의 역할입니다. 네. 본인이 엄마가 정인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인 정자만 있어서 본인이 직접 칼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이 식상 정인, 식상 인성 이런 거 써가지고, 남을 관리 감독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에게 잘 맞는 거로 가야 됩니다. 이것저것 시키려 하지 마세요. 자식을 막 영어도 시켜 하려 하지 말고 한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이미 부모가 벌써 잘못했잖아요. 부모에서 벌써 이거 아무렇게나 만났잖아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 99%가 아무 때나 만납니다. 정말 진짜 99% 아무 때나 만납니다. 하지마라고 하고 만나지 말하는 사람 내가 서로 만나라고 해야가 만난 사람 진짜 내 인생에 몇 명 없었어요. 내조차도 없었어요. 다 시키는 사람은 안 만나더라고. 그러니까 다 그래 되지. 내부터 그런데 내가 오는 손님 중에 갖고 온 이 사람이 좋습니다. 이 사람은 대부분 그 사람 안 하고 지 눈에 뽑힌 사람만 가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서로 좋은 걸 썼거나 좋은 게 나오지. 원재료가 안 좋았죠. 자식 탓하지 말라고요. 자식이 뭔 죄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머리가 나쁜 거잖아요. 아버지가 머리 나쁘고 엄마가 바디가 나쁘는 거니까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오는 게 안 되니까 운동도 안 되는 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애 공부 못하는 거는 두 사람 탓이에요. 둘 중에 하나 탓이 아니고 두 사람 탓이에요. 좋은 씨를 나쁜 땅에 뿌린 죄도 있고 나쁜 땅에 나쁜 씨를 갖고 온 죄도 있는 거예요. 자식들 절대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뿌리난 여러분들의 산물입니다.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당신 둘이가 머리 나쁜 거잖아요. 당신 머리 나쁜 건데 왜 자꾸 자식을 뭐라냐고. 이런 거 심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걸 시키게 하지 마세요. 그럼 자식이 나쁜 표가 나요. 예를 들어서
식상이 뭐 발달했다. 아, 얘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그럼 그쪽으로 쭉 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여자들이 뭘 다른 걸 다 채우려고 그래. 그래서 시간 이런 낭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 가야 될 놈이 있고, 대학 안 가야 될 놈이 있는데, 대학 안 가야 될 놈까지 대학을 보내고, 여기서 또 안정이 뭔지 압니까? 외국으로 나와 성공해야 될 날은 외국으로 못 보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식을 성공할 부모가 되려고 하면, 자식을 위해서 온전한 희생을 할 수 있는, 그 온전한 희생은 대부분 한 명이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성공합니다. 무조건 학교를 많이 좋은 데 보내고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자식에게 맞는 이 특성을 살려주려면 우리 둘 중에 누가 희생해야 될까? 대부분 둘보다 한쪽이 희생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쇠 빠지게 둘이 돈 벌어야죠. 아니면 이는 케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홀로 벌어야죠. 이런 것들 정해서 그래 쭉 밀고 나가야 앞으로 오는 미래 사회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대가 되기 전에 난 애들을 갖고 있는 애들 데리고 키우는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혼을 그냥 했을 거거든요. 분명히 궁합을 보지 않고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궁합을 보더라도 둘이 관계만 보는 거지 이걸 안 보잖아요. 이거 설명해 좀 관심 없어요, 여러분. 둘이 만나 안 만나 이건 뭐예요? 둘이 만나 안 만나 보는데 일단 뭐 부모 사주도 안 보고 있고 결혼은 양가 집안이 만나는 건데 둘이서 쿵짝쿵짝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고 다 이혼하고 사이 안 좋지.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운명을 못 고친 이유는 고치 어려운 이유는 이미 출발이 벌써 50% 날아갔다. 부모가 이미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 걸려 있는 게 많잖아요. 저하고 똑같은 사주들은 많지만 다 부모의 사주들이 다르지요. 부모의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다 걸려 있잖아요. 이걸 짜고 나올 수가 쉽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식에게 제일 걸림돌은 부모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자식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두 번째 부모 한 장 희생하고 그거를 10대 전부터 다 해가지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의 기술 테크를 갖고 있어 그 분야로 가서 확실한 능력을 가지든지 안 그러면 송길령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럭저럭 이거 일 저 일 하면서 막 한가름 투잡 하면서 아니면 막 비정규직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앞으로 2030년, 35년 가고 35년 이후에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2035년에 20대나 30대가 20대가 될 사람들, 그죠? 그때 한 30대가 될 사람들은 이제는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신분 상승이나 자기 사회 안에 시스템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예 더 엄밀해지거든요.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봄, 여름은 여름에 분화가 있기 때문에 막 분열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막 이래 왔는데 가을은 철저하게 계급이고 철저하게 신분이고 철저하게 모든 것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엄벌을 애취하고 연하는 엄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변동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정성 많은 금속이 금이잖아요. 금. 안정성이 많은 물질. 그래서 앞으로는 금화교육 시대의 금 시대는 그게 바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겁니다. 왜? 각자가 분수를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력 안 하거든요. 자기 능력을, 나는 길거리 청소부가 내 팔자하고 내 이거 맞고, 나는 여기서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을 동원하더라도 이거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가 다 자명하게 알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것을 그대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노력 안 하고 야망 가지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야망이 없어서가 아니고 야망 가져도 안 된다는 걸 스스로가 자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자명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잖아요, 또. 왜냐하면 사주 설명, 그걸 제일 설명 잘 해줄 수 있는 게 사주입니다. 사주로 당신은 이거밖에 안 돼. 당신 이렇게 살아야 해도 그걸 100%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가 차이는 뭐냐, 저는 그걸 100% 받아들였거든요. 그것을 100% 내 사주와 내 삶을 100%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딱 그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행의 결과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불필요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 없으면 한탄하지 말고, 그럼 내 능력 없으면 결혼해서 자식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자식과 관계 좋으면 돼요. 그럼 그 자식과 관계 좋은 부모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뭐 짝이 안 맞는 걸 만났어도 어쨌든 이걸 해야 되죠. 그 부분도 누군가 노력해야죠. 남편이 노력하든 아내가 노력하든. 결론은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자식의 능력에 맞는 것을 미리 찾아서 10대 이전에 찾아서 부모 중에 한쪽에 대부분 한쪽이 이상합니다. 한쪽이 이상으로 뭔가 갈아넣고 가야 됩니다. 그 안에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은 이런 의무와 책임 이런 막중한 것들이 걸려있는 것이지 결혼은 연애가 아니에요. 달콤한 행복 같은 멍멍이 짖는 소리 좀 치우라. 물론 달콤한 행복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가족 구성은 모두 욕심이 없어야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자꾸 이상한 소리들 하잖아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야망이 너무 커요. 자식 공부 못하면 본인도 머리 때리세요. 자식이 뭐 못하면 본인도 머리 때리라고. 왜 알을 가만히 알을 잡냐고. 그 두 유전자가 합쳐서 나온 건데 왜?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유전성, 뭐 부모의 연계성, 인과성, 업보성이 결과물이 자식이잖아요. 제가 왜 저는 결혼을 해도 저는 결혼을 하는 전제 조건 안에 하나 점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제 결혼의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해도 아는 안 낳는다는 건 결혼해서 안 낳는다니까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뭐 여자들 만나면 그래요. 막 젊을 때, 30대 때 이럴 때, 저 남자 젊으니까 놀라고 하는 거죠. 아니 사귀 보니까 알거든. 진짜 그렇거든요. 사귀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자식 농사 잘 지으려 하시면 일단 그 두 가지를 잘 지키. 지금은 시작이 어쩔 수 없잖아요. 시작부터 본인이 짝을 잘 찾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좀 좋은 방법이 나올 겁니다.